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시청자 여러분, 금태섭 전 의원의 민주당 탈당이 정치권에 적지 않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. 야권에서는 서로 손짓을 하고 있으며 서울시장 후보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 금태섭 파장 어디까지 갈지 이준공 교수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교수님, 금태섭 전 의원은 소신파 의원으로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?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마는 엊그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네요.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정치적 거취 이런 것까지도 뭐 각종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역시 민주당은 민주당이다 이런 이제 얘기부터 나오겠죠. 왜냐하면 그 당내에서의 그 뭐 비판이랄까, 당내에서의 의견 개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못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그렇죠. 뭐냐면 뭐 조금 박해라고 그럽니까? 그러니까 조응천, 그 박용진, 또 박용진, 금태섭, 김혜영. 김혜영 이렇게 네 사람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어떻게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는데 사실은 한 조직은 그 안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. 정당이라는 게 더군다나 그렇죠. 거기서 다른 이야기 안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 속에 썩어버린다고. 그래서 항상 이 다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당을 구해주는 사람이에요. 오히려 성신한 기풍을 진작시켜주고 하니까 새로운 그런 또 이 사고의 그 영역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. 왜 이게 왜 안 하겠습니까? 뒤에 대깨문이 있으니까 민주당 안에서 뭐 내로라고 이렇게 아주 이런 사람도 사실은 보면 좀 불쌍한 사람들이야. 네. 그래서 금태섭 의원도 가장 지적하는 것이 당의 그런 오만한 태도 아니겠습니까? 자기 대깨문들 우리 지지층이 확고하니까 뭐 국민들 안중에 볼 거 없다. 그 사람들만 보고 가면 된다.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전부 일사불란하고 김정은의 뭐 북한과 뭐가 다른 게 있어요. 그냥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고 거수기들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리고 말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 겁을 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그래도 약간 합리적인 그런 의견을 개진한다든가 합리적인 비판을 한다든가 이러면 이건 못 견디는 거야. 자기가 못 견디는 거 아니야. 우리 지금 대표분들이 큰일 났어. 이거 우리가 흥분해 줘야 돼. 이래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금태섭 의원은 사실은 그 강서구 갑이죠. 거기 그거 뺏으려고 김남국이 보내는다 했다가 논란이 벌어지니까 그럼 강선우하고 경선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어이 몰아냈지 않습니까? 이렇게 하니까 명색이 집권당 여당이 그 품이 이렇게 좁아서야 그 어떻게 이 국가를 경영하는데 거기 같이 공동 경영자로서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하죠. 민주당 내에서도 금 전 의원의 그런 탈당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라든가 뭐 지도부 이런 사람들은 아쉽다 그런 뜻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나갔는데 잘했다 하고 박수 칠 수는 없는 입장이죠.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이제 억지로 또 징계까지 했지 않습니까? 그래, 정치적 생명줄을 끊는 것을 넘어서 그게 또 무슨 징계 사유입니까?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또 대깨문들은 알턴이가 빠졌다. 국민의힘으로 가거라. 뭐 이가지고 조롱을 또 하고 있는데 정청래는 뭐라 하겠더라? 뭐 안철수 곁으로 가라고 그랬네. 잘 됐네. 철수형 예로운이 거기 가서 힘 보태라 그랬네요. 그러니까 역시 정청래는 정청래예요. 그런데 자기하고 같이 어쨌든 같은 당에서 같이 정치하던 사람이 그런 일이 있으면 뭐 이유화를 막론하고 참 서운한 얘기다. 같이 계속 해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서로가 섭섭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난하게 넘어가면 국민들이 볼 때도 저 당이 그래도 제법 뭐 한다 이렇게 볼 텐데.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. 이 정청래라는 사람은 전에 MBN에 판도라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 정신이 좀 철이 들었구나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네요. 원판은 안 변해요. 원래 이 사람이요. 정동영 전 의원 그때 대권 후보 그 시절에 그 밑에 정동원 게 아닙니까? 제일 앞장서서
뭐 정동영 그 무슨 팬클럽도 운영하고 그랬었죠. 근데 이제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저 뭐 시선을 끌고 그게 나의 인기를 끈다. 그다음에 그것이 당에 대한 충성도를 확인시켜 준다. 이렇게 되니까 저 사람이 끊임없이 저러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요. 자기의 정치 행태가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리는 거지. 그래서 저 사람 개인적으로 저 정치인으로서 삶은 저렇게 하면 나중에요 스스로 불행이 되는 거예요. 어쨌든 금태섭 의원의 그런 처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부터도 상당히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지 뭐 야당에서 서로 손짓을 하네요.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즉각 반응을 나타냈어요. 그러니까 만나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대. 근데 만나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정치인들이 만난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. 우리 같은 사인들이 밥 먹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차 한잔 하자가 아닐 거고. 그렇지,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.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. 뭐 또 그러면서 자기가 이 사람을 이를테면 영입할 거냐. 뭐 또 어떻게 어떤 미션을 줄 거냐. 그 비대위원장 때 민주당 그 공천전 사람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생각을 할 거고 금태섭 이 사람 완전히 정계에서 은퇴한다는 소리는 안 했잖아요. 아니죠. 정치인으로 정치는 하되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. 그런데 진중권 전 교수는 뭐 이렇게 이야기했대요. 잘 그래? 됐네. 이제 시장 나오면 내가 찍어준다고 그러더라고. 근데 정청래도 그랬대요. 비건은 들어. 시장 나오면 나도 한 표를 찍어주겠다. 잘 나가버렸다. 그래요. 근데 어쨌든 이랬는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금태섭을 넣어가지고 경선의 그 주자로 삼을 수는 있겠죠.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. 근데 뭐 금태섭을 그 전 의원을 추대한다든지 이런 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. 이제 또 그렇죠.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 당 쪽으로 데리고 갈까? 그거는 좀 생각해 보면 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아닌가. 예. 조은희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. 저희 지지자들이 금 전 의원을 데려와야 한다. 그래서 자기도 한번 만나볼 생각이다. 그래요. 지금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이 뭐 3명인가 뿐이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원래가 금태섭은 안철수계였죠. 안철수계 했는데 전번에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당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안 따라나고 여기 이제 잔류했거든. 예,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그런데 결별을 한 거죠. 안철수 대표하고 사이에 둘 사이에 이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정치적 노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은데 모르죠.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야당에서 야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에서 관심을 갖는다 이 이야기가 있거든요. 근데 그렇죠. 거기서 이제 금태섭 의원도 만약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한다면 무소속으로서 원했는데 무소속 해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이라도 제1야당의 소속을 두고 하는 것이 자기한테도 훨씬 유리하긴 할 텐데 복잡하죠. 문제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 다만 민주당의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계속 점수 잃는 짓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야. 사실 국민의힘은 지난번 조국 사태 때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금태섭 의원을 영입하려고 했었고 그러나 금태섭 의원이 그건 거부를 했었고 지난번 강서갑에서 그때 경선에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? 뭐 대깨문들이 몰려 들어가지고 떨어뜨린 거죠. 그렇죠. 그때도 이 강남 쪽에 전략공천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거절했다고 그러네요. 그러니까 두 차례 사실은 영입 노력이 있었다고 봐야죠.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민주당 탈당했다고 해서 서울시장 후보로서 어떤 자질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느냐는 것은 또 좀 별개 아니겠습니까? 아직은 과연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을 맡을 만한 제목인가 이것은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. 본인도 지금 거취를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. 정치인으로서 뭐 이렇게 국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차차 생각해 보겠다고 좀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고 특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반성을 해야 할 점이 많다 이렇게 좀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. 근데 이제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국민이나 뭐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고 각 정당 이런 데서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바른말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고, 예? 그다음에 생각이 합리적이라는 합리적이죠.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데 내가
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맡느냐든지 또 어디에 소속됐냐 이건 또 별개 문제. 지금 고 교수 말씀처럼 그 과연 서울시장감이 맞느냐 이건 또 별개 문제거든. 예,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는 국민의 관심을 이제 시선을 끄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와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것이 이제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것이 도약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원히 퇴장되는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자기도 신중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정치를 계속 해가겠다면 자기도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이고 국민의힘으로서 여하튼 이런 사람을 영입하면 국민에 대해서 말할 때 메시지를 줄 때 그때 신선감을 줄 수는 있죠. 크게 도움이 되죠. 그럼요. 도움이 되죠.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품성이라는 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?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금태섭 의원은 충분히 상품성이 있는 분이시죠. 그래서 금태섭 의원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금태섭 전 의원이죠. 전 의원이 어떤 행보를 걸을지는 모르지만 꼭 서울시장이 아니라도 보궐선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서울이든 수도권이든 얼마든지 지금 국회의원 이번에 검찰이 기소 온 사람만도 20명이 넘습니다. 넘죠. 예. 이 수도권에서 꽤 있어요. 그러니까 얼마든지 국회의원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거든요. 예. 그런 차원에서 금태섭 의원도 처신을 좀 신중히 할 필요는 있겠죠. 예. 그런데 이제 그런 거 현명하게 해야지. 현명하게. 그다음에 어쨌든 이 사람이 마인드가 그렇게 완전히 뭐랄까 그래도 쇄신의 마인드를 갖고 있고 또 용기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합리적인 생각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과감히 또 말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장점을 가지고 그 장점을 살려가지고 자기도 정치적으로 크면서 자기를 만약에 어디서 아우르면 그 정치 세력 집단 혹은 그 뭐 정당이든 여기도 같이 커가는 그런 계기로 이제 이 금태섭 의원을 삼았으면 좋겠는데 정치적 지혜를 어떻게 발휘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. 네, 시청자 여러분. 금태섭 전 의원. 정말 민주당으로서는 뼈아픈 그런 탈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아직 반성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내에서 아쉬움보다는 조롱의 목소리가 더 나온다고 합니다. 금 전 의원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걷든 정말 본인이 늘 얘기했던 대로 정치인다운 정치인,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길을 모색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